먼저. 네, 오늘 투합 강의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떨리는데요. 제가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긴장하면 말이 좀 빠른데 더듬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강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적은 2030의 내 집 마련, 5060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공헌하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이 공매 강의는 공매 입문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공매 입문 과정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10억, 30억 자산가가 되는 테크트리의 기본 토대로 만들 수 있는 강의로 기대하시면 됩니다. 네, 강의 목차인데요. 강의 목차는 총 5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복습 차원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제가 최대한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숨만 쉬어도 내 돈이 사라진다는 차트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미 재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특히 지난 2년, 2020년이랑 2021년은 본격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먹는 새콤달콤 혹시 아시나요, 혹시? 다들 혹시 새콤달콤 아시나요? 아시면 1번. 새콤달콤. 네. 새콤달콤이 20년 전에는 200원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네요, 새콤달콤. 하지만 지금은 네, 그 부피도 줄고 양도 줄었지만 하나의 가격이 지금은 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200원짜리가 500원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250% 오른 겁니다.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과 일상이 망가졌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의 정부는 화폐를 막 집어냈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덩달아 현물의 가치, 즉 집값도 오르게 됐습니다. 이게 PPT가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 2001년부터 해서 2021년 11월까지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제일 작게 오른 종로구가 17.5% 올랐고, 노원구를 보시면 거의 50% 가까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정부에서 주택의 공급을 부족하게 한 것도 맞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집값, 즉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게 되는 원리는 뭘까요? 아니,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집값이 절대로 크게 하락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집값이 절대로 크게 하락할 수 없는 이유. 노인들. 살아야 하니까. 공급 부족도 맞죠. 네, 맞죠. 그럼, 인플레이션, 그쵸. 땅이 좁아서 물가 오름. 그럼, 제가 한번 제가 생각하는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에서 땅값, 즉,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왜 나라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세금. 네, 맞아요. 세금 맞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토지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가교통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의 지가, 즉 토지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 해당 토지와 건물이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실거래가 역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약일도 그렇고 면적,
그리고 거래되는 금액까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이 공개되고 부동산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에서 정말로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 공개하는 걸까요, 혹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공개를 할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라에서 왜 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안 하면 안 돼서. 그것도 맞죠. 안 하면 안 되긴 하죠. 그러면은 보시면 토지의 가격을 공개해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거래가를 강제적으로 공개하여 취득세와 양도세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공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공개하는 거 죄송합니다.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절대로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통장에 입금된 만 원은 굳이 왜 들어왔는지 확인을 안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유 없이 돈이 빠져나간다면 반드시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도 세금을 걷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세금이 적어지겠죠? 먼저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을 버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식을 할 때도 포함이 되는데 그 돈을 버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정답은 없으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돈을 버는 원리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채팅으로 한 번씩 돈을 버는 원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차익, 문제 해결, 세상에 돈을 버는 원리, 가치 창출, 정부, 가치 창출, 가치 창출도 맞고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 종잣돈 굴리기, 대출. 오,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정답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정답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들 콜라 드시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콜라를 한 병 살 때 대략 2,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람은 적어도 2,000원보다는 훨씬 적은 가격으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차익을 가져갑니다. 적어도 1,000원 정도의 마진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돈을 버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공매로 이 상가를 입찰을 했습니다. 저는 떨어졌고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 상가도 아니고 제 지하에 있는 상가이기도 하고 2평짜리입니다. 먼저 해당 건물의 주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해당 물건을 보시면은 건물이 역 근처, 방위역 근처에 있고 지하에 있고 또 심지어 지하에 있고 주거용도 아닙니다. 건물이 보면 제가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당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 물건 보시면서 지금 상가가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왜 입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딱 드는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물건인데
이 상가를 왜 입찰을 했을까요? 2평짜리고 카페도 들어갈 수 없고 정말 작은 물건입니다. 월세 수익 2평짜리로요? 아파트 사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2평짜리에는 어떤 카페도 할 수 없고 2평짜리면 아마 발 뻗어서 누워서 잘 수 있는 게 다일 겁니다. 아마 재건축, 재개발, 발받기. 재개발이라는 게 혹시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써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제가 근데 이 물건을 보시면은 빨리 알려드릴게요. 이 알 수 없는 물건을 한번 보세요. 이 알 수 없는 물건이 지금 총 11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11명이 입찰을 했고 그 감정가가 1,300만 원인데 낙찰 금액이 2,200만 원이 됩니다. 왜 이걸 이렇게 입찰을 많이 했을까요, 사람들이? 재개발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낙찰가율이 160%입니다. 보니까. 먼저 그러면은 제가 카카오맵에 이거 보여드리면은 혹시 카카오맵에 과거 사진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손? 1번. 발. 보시면은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물건을 2021년 1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보시면은 제가 카카오맵을 항상 쓰는 게 뭐 길 찾거나 할 때만 쓴 건데 이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보시면은 이 건물의 외관은 지금 2020년 3월달 보시면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0년 3월이랑 2021년 7월이랑 보이시나요? 2021년 7월이랑 3월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한번 쭉 둘러볼게요. 분명히 별로 차이가 없는데 혹시 뭔가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다른 한 개가 눈에 띄는 게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세요 혹시? 보이면 1번. 보이시죠? 여기. 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네요. 현재와 플랜카드가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딸린 상가 역시도 가치가 덩달아 올라가는 겁니다. 카카오맵에 이미 알고 있는 로드뷰와 그리고 과거 사진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면은 제가 까치산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까치산역으로. 까치산역 가면은 보여드릴게요. 까치산역에 제가 이렇게 표시한 물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PC만 모바일도 볼 수 있어요. 모바일도 가능해요. 보시면은 제가 표시한 물건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있는데 까치산역에 여기 4번 출구 보이시나요? 4번 출구. 여기 건물이 총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있습니다. 건물이. 그리고 제가 아까 또 하나 표시한 게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3층짜리 건물이 있고 여기 보시면 6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2개가 혹시 2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혹시 어떤 게 비싸 보이시나요? 혹시? 얘랑 이 3층짜리 건물이랑 그리고 여기 지하에 심지어 1층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솔직히 6층짜리가 비싸 보이긴 하죠. 근데 이 2물건을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린 토지 이음으로 토지 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이 첫 번째 있는 게 6층짜리 건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3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짜리는 아니 6층짜리는 지금 제곱미터당 700만 원대. 여기는 1000만 원대입니다.
이 두 개가 왜 차이가 날까요? 혹시 아시는 분? 대충 느낌 딱 오시는 분. 제가 처음에 분명히 좀 실수해가지고 아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본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철역,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거는 그거였는데? 아, 코너여가지고. 어, 6층짜리가 더 신축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토지 이음을 보시면은, 맞습니다. 상업지구. 아까 이 6층짜리 건물은 제 2동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 3층짜리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상업지역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당근마켓에서. 보시면은, 이 건물은 2동 주거지역, 그리고 이 건물은 상업지역이어가지고, 나중에 이 건물을 허물었을 때 더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걸 카카오맵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여기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은 여기 빨갛게 나온 게 상업지역이고 노란 게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지금 이 도로 한 개 차이로 하나는 상업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는 상업지역이라서 가치가 훨씬 높은 땅인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카카오맵에 있는 이 편집도 가지고 바로 저는 그 이음을 들어가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기능이에요. 누군가는 이 기능을 알려준다고 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처음 들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해당 물건은 일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때문에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2배까지 차이가 나게 돼요. 보니까. 그럼 카카오맵에 모르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맵의 기능을 조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 현재 지금 이 땅의 가격 그리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내 집,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아주 조금 모자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너무 두루뭉실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원룸 크기의 집을 구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적어주세요. 서울에 있는 원룸 크기의 집. 원룸이에요, 원룸. 7억, 7억은 하잖아요, 7억. 원룸 크기, 원룸.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100평짜리,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생각해보니까. 네. 천재인데? 네. 5억, 4억, 3억, 2억.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면 이 사진은 스피드 옥션이라는 경공매 자료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 올라온 물건 하나를 소개할게요. 해당 물건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1억 6,500만 원 정도. 보이시나요, 여기? 그리고 7층에 있고. 이 물건이 지금 공매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해당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9호선 역세권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심지어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알려준 대로. 근데 2020년 4월에 마지막 거래고 그 거래 금액이 1억 5천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이 2022년 1월이니까 2년 전이겠죠, 그쵸? 보이시나요? 2020년 4월 매매가가 1억 5천 100만 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대출이요? 대출도 가능하죠. 그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 보시면은 여기
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2021년에 이 오피스텔 전세금의 거래 내역입니다. 보면은 2021년 3월 달에 1억 5천만 원의 전세금이 들어가니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을 구매하는데 얼마가 필요할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는 모두 있더라도 지금부터 알려주는 슬라이드 3장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현재 시가가 1억 6천만 원이지만 나는 집을 구하고 싶으면 너무 절실해가지고 1억 7천만 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서울 9호선 역세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고 싶은 분은 낙찰을 받고 전세를 주면 됩니다. 잔금은 아까 여기 지금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경락잔금 대출을 해가지고 오피스텔은 9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봤을 때 내가 총 세금까지 계산을 했을 때 나의 실투자금은 2,700입니다. 혹시 2천만 원이 혹시 비싼가요, 혹시? 서울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이거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전 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싼 가격에 구매를 해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합니다. 다음 거를 볼게요. 구매는 일주일 단위로 물건을 입찰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해당 물건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피스텔을 2년 전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때 보시면 실투자금이 600만 원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계산 잘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억 6,500만 원이 10%가 할인되면은 1억 4,850이고 잔금 90%. 세금을 낸 다음에도 나의 실투자금이 500만 원입니다. 거의. 혹시 500만 원에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구하는 거 혹시 비싼가요, 혹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라. 나는 정말 돈 없어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알죠? 다음 슬라이드. 아마 예상은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입찰이 되면 총 20%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출 90% 나오고 취득세 나오고 취득세를 포함하더라도 내 실투자금 빵원 심지어 전세를 났을 때 차입금은 오히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안겨지게 됩니다. 아니 서울 9호선 역세권에 집을 구매했는데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거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이게 바로 경공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경공매를 통해 가지고 서울 그리고 인천 쪽에 빌라들을 매입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그 감정가가 1억, 2억이 넘어가지만 빌라의 경우에는 3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물건을 기다려 가지고 더 저렴한 가격에 투자금 없이 매입해서 재개발을 기다리며 월세. 네? 빌라 같은 경우에는 70% 80% 나오기는 해요. 7, 80%.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1억 5천짜리를 1억 4천에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돈이 남는 거죠. 좋은 상품 유찰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딱 봤을 때, 세입자가 있네? 그럼 대항력이 있겠다. 그리고 투자를 안 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강의 때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금 없이 막 빌라들을 매입해가지고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월세 혹은 전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공매의 시작은 지분 물건이랑 유치권 같은 거 특수 물건인 어려운 사건들로 시작을 했어요. 특수 물건의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알박기라고 혹시 아나요? 알박기? 알박기 물건? 알박기? 혹시 아시는 분 1번?
알박기, 알까기. 네. 알박기 물건 아시죠? 네, 알박기라고 그런 물건들만 골라 담아가지고 합성을 해서 경공매를 통해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알박기 처음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박기 하고 있어요. 오. 하지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주변 지인들에게 저는 이런 식으로 집 마련을 해주면서 수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안 되지.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나도 내 집만을 할 수 있겠다는 기회로 보일 겁니다. 저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시작하기로 했던 것뿐이에요. 부동산 공매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끝이 납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입찰을 하는 것 역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장을 저는 잘 안 가요. 잘 안 가긴 하는데 안 가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전화기랑 핸드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거 스피드 옥션이랑 카카오맵 그리고 국가교통부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그리고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알 수 있는 약간의 등기부 등본만 참고하면 내 집만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와 경공매를 함께 하면 이런 것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5가지 프롭테크가 있습니다. 프롭테크란 부동산 분석을 쉽게 해주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 Q&A 때 알려드릴게요. 프롭테크란 부동산 분석을 쉽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아마 완전 처음 듣는 어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5가지 어플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1번. 5가지 중에 한 개라도 안다. 한 개라도 안다. 호갱노노. 오, 다들 여기 대단하신데 다 아시네. 어떻게 아시지? 나는 몰랐는데. 이건 몰라요. 실거래가 그거 아시나 봐요. 경공매 강의를 듣게 돼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려주더라도 스스로 사용법을 찾으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먼저 제가 밸류 쇼핑을 들어가 볼게요. 밸류 쇼핑을 들어가시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는 건가? 여기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고, 심지어 10년치 거래도 쫙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은 부동산 플래닛은 여기서 실거래가를 누르시면 전세, 월세부터 해가지고 모든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는 탐색을 누르시면은 바로 노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택들의 노후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건물의 노후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 재개발. 재개발 맞아요. 재개발. 건물이 낡을수록 노후가 될수록 그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압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잘하신다는데 어떻게 보니까 대단한데? 보니까 이 노후도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사업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이거 끄고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지역도 다 보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할 지역도 보입니다. 혹시 이런 거 혹시 아셨나요? 혹시? 그리고 그 다음 거 알려드릴게요. 얘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여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시면 본인의 아파트 같은 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로 다 공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알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걸로 하니까 구매가 참 쉽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실거래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싸네요. 그쵸? 그 다음 거. 아실의 경우, 제가 아실을 보여드릴게요. 아실을 들어가시면은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와 입주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구 변화랑 혹시 부동산이랑 뭔 상관이 있을지 혹시 궁금하신 분 있나요, 혹시? 집값, 오, 굉장해. 어떻게 알지? 오, 수요와 공급. 오, 이거 대단하신데? 내가 너무 그렇다. 제가 알려드릴 게 없는데요? 응? 보면은, 해당 지역에 인구가 막 유입이 되니까, 만약에 그곳에 집이 없다면, 공급되는 물량이 없다면은, 집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아, 그래요? 아, 어쩐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 토지 이음. 토지 이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검색을 하면은 해당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려줍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규제 같은 거 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5가지만 알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집과 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다 알려드리냐고요? 이걸 알고 가셔도 어느 때에 사용해야 되는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 거예요. 저도 이거 익숙해지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수년이 걸려 알게 된 이 내용들을 총 4주에 걸쳐 오프라인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앞서 5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 직방과 다방이 부동산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4주 동안의 커리큘럼을 통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모든 정리 파일을 공유해서 적용할 것입니다. 4주 강의를 듣고 나면은 세상의 쇼핑이 옷이나 패션뿐만이 아니라 집도 나의 쇼핑 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집을 나서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골목길과 집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예전에 트랜스포머 영화 본 다음에 지나가던 자동차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할 것 같잖아요. 이제 모든 집과 땅들이 나의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덤블비. 어디 가서도 절대 볼 수 없는 저의 이야기와 경험을 녹인 전자책, 그리고 자료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 강의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네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가지고 4주 안에 나의 집을 마련해 봅시다. 혼자 가는 길은 무섭습니다. 매일 가는 길도 혼자 가면 두렵기만 해요. 심지어 처음 가는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모텔.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도 옆에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저는 같이 가는 강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공매라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 길에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공매 OT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들 있으시면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아까 오프 강의는 이제 박 팀장이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대표님은 제가 일단 이 서희준님의 그 대표님의 제가 먼저 질문을 답변해 드리면은 저는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 부동산 강의부터 해가지고 책까지 책을 한 50권은 본 것 같아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경국문매 강의를 못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하고 첫 자금으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좀 어려운 거 알바끼 물건을 투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300만 원짜리 토지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배 정도 뻥뻥 튀게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00만 원이 2배가 됐으니까 600만 원 정도? 그 차입금은 한 300만 원 받았어요. 네. 강의 날짜. 네,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박 팀장님이. 네네네. 아, 저는 법인 사업자는 없습니다. 약간 그냥 오로지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법인 사업자는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만들자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의 어느 분 강의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다 알려드리면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요. 강의비가 보통 온라인 강의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에서 제가 한 1800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50만 원씩 1800이니까 한 50분? 다시 40분 정도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강의를. 거의 다 들었어요. 다. 저는 경매, 공매 다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공매를 좋아하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공매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공매는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이 별로 없어요. 경매에 비해서. 근데 뭐지? 어, 공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해요. 온라인으로만.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전 그래가지고 일부러 공매만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경매가 엄청 쉬워요. 네.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오픈 모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박 팀장님 따라갑니다. 네. 낙찰 받으실 세금은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그 공시지가를 다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금이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경락장금 대출은 총 3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순환시키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4주 만에요? 적어도 4주 만에 부동산 초보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4주 이후에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바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4주만 들으면은 이 물건은 돈이 되겠다는 게 딱 감이 보여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물건을 보면서 연습은 해야겠지만 4주면 충분합니다. 낙찰. 공매 같은 경우에는 혹시 공매랑 경매랑 혹시 차이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공매랑 경매가 차이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세금을 안 내가지고 뺏겨가지고 가는 게 이제 내놓는 게 공매고 경매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서 나오는 그게 경매예요.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물건이 깨끗해요. 경매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석이 조금 어렵긴 한데 경매에 비해서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공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가 더 편합니다. 공매는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옥션이랑 온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는 어차피 그 입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때 사용해요. 분석할 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안 하는 법인으로 굳이 안 바꾸는 이유가 아, 법인과 개인으로 투자 시 세금 차이가 크지 않나요? 어떤 이점이 있어서 개인으로 계속 투자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돈을 제가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 해가지고 세금이 되게 세게 세금이 세긴 하더라도 양도 차익의 뭐지? 판매 차익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마음껏 쓰려고. 소연님 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찰 가격을 정하는 게 개인의 능력인가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죠.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실거래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입찰 가격은 그거보다 싸면 됩니다. 무조건. 혹시 이게 답변이 됐을까요? 입찰 가격이 제일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아, 부동산 여러 채 되면 취득세도 장난 아닐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를 맞추기 때문에 세금이 별로 안 나와요. 똑같습니다.
4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건데, 아마 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3시간 정도. 오, 국민은 나라에서. 다 잘하시네. 이번 주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자료들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아마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테크 말고도 몇 개 더 드리면서 아마 오늘이랑 비슷하게 할 건데 강의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보유세 거의 안 나옵니다. 보유세. 진짜 보유세 되게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세금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저는 부동산 수익률 보통 거의 50%에서 100% 생각하고 항상 들어갑니다. 보통. 네, 박 팀장님 말씀대로 이번 주 오프 강의는 여기 강의에 추가가 될 건데 앞으로 이번 주는 일단 2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주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가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소액으로 제가 아까 보셨잖아요. 집 아까 1억 6,500만 원짜리를 저희가 얼마에 들어갔죠? 그렇죠. 1차 유찰이 되면 500만 원. 2차까지 되면은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돼요. 물론 이제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보통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00만 원으로.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통 시작하는 게 저는 2천만 원 들고 시작했어요. 2천만 원. 대출이자요? 어, 대출이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를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저는 대출이 사라집니다. 이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집 하나 구했으면은 그 정도 낼 수 있죠. 그리고 전세를 해가지고 일단 내 집 마련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세를 돌리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도 하고 싶은데 제가 온라인으로 해보니까 저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제가 가르칠 때 그게 이게 커넥팅이 될지 모르겠어요. 고려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강의들 같이 제가. 보증금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항상.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저 이제 질문 마치고 다른 분들이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벌써 12시예요. 지금. 일단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작할 때 부동산 정말 직방, 다방 그것만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셔도 되는데. 박 팀장님 애들 잘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고 박 팀장님한테 제 강의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표님들 기대되시죠? 네. 이번 강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낚이는 게 아니냐. 예, 여러분들 낚이지는 않을 겁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2만 원 갖다가 왜 그래 진짜 치사하게. 대표님 제가 밥 사드리잖아요. 오시면 다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2만 원 밥값이라니까. 그리고 저희 세미나실 빌리는데 죄송합니다. 녹음이 되는